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환율 상승에 대해서 한미의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하면 쿨해 보여서 해외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해외 주식을 많이 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무슨 금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즉 원화 가치의 하락이 된 주된 원인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지목을 하면서 유행처럼 해외 투자자가 퍼지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지금 정권에 맞춘 정치적인 발언도 가끔 하던데요.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하나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인데 최근 환율 상승의 이유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아니고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장이 할 소린가요? 본인은 수십억씩 해외 투자하고 또 자녀 유학비로 수십억을 쓰면서 말이죠. 본인이 외국에서 근무할 때라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장녀, 자녀, 장남의 총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6천만 원, 한 해 2억 5천만 원씩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금융통화위원이 본인의 명의로 41억 원어치가 넘는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느 누가 서학개미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상황을 믿고 행동을 믿어야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처럼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환율이 정말 서학개미 탓인지 통계로 따져봤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한 금액을 보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238억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이 9월까지 300억 달러, 기업 투자가 6월까지 130억 달러, 기업 투자가 최근까지 하면은 한 200달러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달러의 사용액만 보자면은 서학개미의 몫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말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고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를 이창용 총재가 지적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에 원화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면서 낮은 금리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고 낮은 금리에 많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즉 높은 금리에 적은 돈밖에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거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적질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시중에 풀린 돈이 6개월째 늘어가지고 4,430조 원이라고 하죠.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두 가지를 쌍둥이처럼 양방으로 확장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의 광의통화 M2의 증가율은 8.5%고 그 증가율은 미국의 2배입니다.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4.5%인데 한국은 8.5%라고 한국은행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는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이라고요? 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최근 3년 9개월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게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꺾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달러의 통화량 누적 증가율은 3%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3%하고 22% 차이면 7배입니다. 그것도 기축통화도 아닌 지역통화를 쓰는 대한민국의 원화가요.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가도, 즉 달러 약세가 되어도 원화는 가치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결국에 2021년을 끝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미국하고는 달리 한국 정부가 확장 재정을 이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미국은 0.5% 기준금리에서 5.5%까지 올려서 허리띠를 졸라맸었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그 당시에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꼴랑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한국이 그때 매를 먼저 맞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50조 원 가까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40조 원 이상 풀고 작년에 2024년도에도 50조 원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서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46조 원이 더해졌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메꿨고요.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하게 풀린 돈입니다. 9월 말 기준의 광의통화 M2는 4,430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6.9%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2021년 이후에 돈 풀리는 증가세가 가장 큰 폭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지금 정부의 예산은 728조 원으로 8.1% 늘어나고 국내 총 생산 대비 재정 적자는 4%나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년에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그냥 원화 들고 있으면서 물가 폭탄과 함께 거지가 되란 말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본능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원화로 투자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많이 사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 사실 남 탓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댐도 건설하고 보도 만들고 해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재앙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강가에서 돌멩이 던지고 노는 애들 때문에 물이 철렁거려서 홍수를 유발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흔해지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이거는 귀금속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진 만큼 돈값은 하락을 하며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소비 쿠폰을 3차, 4차까지 받는다고 해도 꽁돈처럼 느껴지는 달콤함은 한때뿐이고 풀린 돈이 끌어올리는 물가는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거지로 만든다는 법칙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큰 틀에서 주가와 집값은 돈이 풀린 만큼 오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M2가 43.5% 증가하는 동안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39%가 늘고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37.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풀린 돈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넘치는 돈은 자산시장에서 머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품을 생산할 뿐 생산적인 투자로는 가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나들고 강남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설비 투자는 역대 최저이고 또한 20대, 30대가 쉬었음 하는 인구는 역대 최다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부터 코인까지 연끌 투기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원화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현대의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국민들이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의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밀턴 프리드먼이 말을 했듯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화폐적 현상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가 금과의 이별을 선언한 후에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화폐를 다루온 역사는 끝없는 기만과 사기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무한히 찍어내는 순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근검절약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뭐라도 사두는 사람이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했는 말이 절대로 대출 내가지고 금과 은을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사려면은 시세 차익이 아닌 사람들이 몰려들 때 말고 평소 때 자산의 해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자국민이 가장 빨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원화를 피하고 달러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를 보유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것은 본인 자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2030 세대들은 고환율 쇼크에 달고나 세대라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여행 등 소비가 하는데 비용이 높아지니까 달고나, 달러에 고통받는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창용 총재가 제27대 한국은행장으로 취임한 2022년 4월 21일 이후를 한번 봅시다. 기준금리를 2.5%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대략 한 100bp 정도 올리기는 했지만 당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5.5%포인트까지 올린 것과 비교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올린 척만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에서 4%포인트로 인하했던 올해 한국도 기준금리를 3.5에서 2.5%포인트로 인하를 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5.5%포인트까지 올릴 때 한국은 거의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한국은 인하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왜 원화의 가치가 계엄시국도 아닌데 환율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냐면은 한미 간 금리 차가 큰데도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라고 해서 집값이 아주 싼 거는 아니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심지어 강남의 집값도 지금처럼 넘사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넘사벽의 한계에 온 이유는 전부 다 과도한 유동성의 공급에 따른 원화 가치의 하락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계속 오르니까 해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부가 앞으로 정책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다급하게 영끌이라도 해서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맞지 않죠.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투자한 돈의 대부분이 내 돈이 아니고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왜 문제가 되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한다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물 국채가 1년 4개월 만에 3%대라고 합니다.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국채 3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난 1년 동안 16%가 오르고 5년물은 2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은 22% 올랐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은 환율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올리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영끌에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내 돈이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돈들이 빌린 돈이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쉽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자 3%를 주는 국채를 사느니 차라리 내년이면은 50%의 가치가 오르는 통조림을 쌓아두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러면 국채가 안 팔리겠죠. 국채를 팔려면은 더 많은 이자를 줘야지 국채의 수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출을 감당을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들 겁니다. 현재 강남 아파트가 정부의 한국은행의 유동성의 공급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아파트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부동산이 분명히 해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많이 길어지니까 부동산 해지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